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11월 1일 자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월초경마이긴 합니다만 편성 자체는 은근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일요경마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주 월초경마는 월초경마의 개념이 없이 은근히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임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냐. 물론 안전적인 매당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끼리 시리즈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에서는 배당으로 때리고 또 저배당이라도 단통이 확실하면 단통을 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이 너무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단통이 나오면 그 배당이 얼마이든 간에 단통을 때릴 것이고 또 배당이 터지면 또 가감하게 구구구래도 노리는 작전으로 임해서 자, 이번 주 토요경마를 한번 멋지게 대승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뭐니까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건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주 한 경주 여러분과 강타가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토요제 1경주부터 렛츠 고! 출발입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단통이에요? 제가 보기엔 단통이에요. 단통입니다. 단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통은 단통인데 어떤 마필로 때릴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글쎄요, 일단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은 4번 대천 스토리입니다. 자, 데뷔후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중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 두 번의 경주가 모두 3차례 아쉬움을 남겼지만, 자, 이번 경주는 4번 대천 스토리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데뷔 당시에도 상당히 좋았던 컨디션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래서 4번 대천 스토리는 군살이 쫙 빠졌더라고. 쫙 빠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육질로 딱 뭉쳐진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온다. 4번 대천 스토리 놓고 때립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럼 단통은 메이드가 됐어요. 단통은 신경 쓰지 마라. 이미 배당이 그게 뭐 저배당이든 중배당이든 상관없이 단통은 메이드 돼 있다. 하지만 큰 배당은 아니에요.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별 볼 일 없던 복병마 하나가 이번에 편자를 고쳐 신고 또 마필에 조교를 해보니까 상태가 많이 올라온 마필이 있어요. 편자가 뭐예요? 신발이죠, 신발. 그런 마필들이 일두 정도의 배당마가 하나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배당을 빵! 하고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그 마필까지 엮어서 딱 세 마리로 복승 단통, 삼복승 단통! 자, 단통! 자, 이렇게 해서 토요제 1경주 석살리기 첫 번째 승부처를 멋지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가 석이 죽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되니까 석살리기 경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장산 시리즈가 나오네요. 자, 1번 장산태양, 여기에 4번 장산대로. 자, 이 두 마필의 장산 시리즈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두 마필의 마필값만 해더라도 거의 뭐 상당한 1억 5천이 넘는 그런 마필값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자, 1번 장산태양은 직접 경식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주행문화를 보이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식 발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1번 장산태양에 대해서는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장산태양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전개사거로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라 자,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자, 문제는 이제 4번 장산대로인데 자, 김병진 마주가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두 마필이 과연 동반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4번 장산대로는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소 늑발성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뭐 추진력과 종반 탄력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막판에 날라들어와서 이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제가 보기엔 장산 시리즈들은 대부분이 이제 주행이 좀 불안한 건 있지만 힘이 좋아요. 마체가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4번 장산대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1번, 4번 장산 시리즈의 동반 입상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봐주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6번 랜드 미유 유어이 요 마필도 별로고 7번 위대한 참전 정도가 10만급에서는 그래도 가장 난데 자, 요 정도의 이변 가능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없습니다. 사실상은 2번 선크레스 2번 선크레스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요 마필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근데 요 마필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 데뷔전과 이전째의 경주력 차가 크기 때문에 1번, 4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그냥 커피 브레이크 타임, 자, 좀 쉬는 경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4번에다 그냥 빵! 강타 믿고 때렸더니 너 때문에 집에 일찍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이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걸출한 충마의 후창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4번 에코블루입니다. 요 마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죠. 자, 이번 경시 선행도 갈 수 있고 정말 탄력도 지난번 경시 끌어냈고 여기에 안만의 감량 2점까지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4번 에코블루를 빼고 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 사람들이고 웬만하면 못 빼죠. 웬만하면 못 빼니까 이 마필을 가져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4번만은 가져가는데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은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3복승 막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 이번 편성에서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1번 다랑시라는 마필과 자, 이 7번 원더드리머라는 마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 마필들은 조금 덜 팔릴 수도 있죠. 3번 이 질풍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1번 다랑시나 요 7번 원더드리머가 배당의 메리트도 그런대로 괜찮고 요 마필들을 노리는 게 좀 낫지 않느냐. 물론 3번 질풍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린다면 3번 다랑시나 7번 원더드리머를 추천을 드리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번 에코블루는 강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전장이 끝났습니다. 자,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때려먹고 자, 3경주까지 끝났고 이제 제주교차 1경주 빵빠라밤 빵빵빵빵빠라밤. 자, 제주교차 1경주는 오늘 강태 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야, 요 경주 딱 걸렸어. 이번에는 완전히 이 오전장에 요거 하나 제대로 먹고 갈 거예요. 일단은 3번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권진영이 비리비리 권진영. 인기를 못 모았으면 좋겠는데 얘도 좀 팔리겠죠. 지난번에 이제 4위로 팔렸는데 이번에도 해파랑이 있으니까 인기 1위는 아니고 또 별빛 축제가 있으니까 인기 한 3, 4위로 팔릴 것 같은데
요 놈을 강하게 노립니다. 3번 라스트가 이번 준비인 승부처에서는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추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별빛 축제, 해파랑 이런 거 다 아는 거고 라스트. 예,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거야. 왜? 그죠. 뭐 해파랑 갖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별빛 축제 갖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라스트 들팔리는 마필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못 맞히더라도 여러 번은 맞히란 얘기예요. 이거 하나 뭐 제가 장사한다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니까 요거 맞히세요. 자, 3번 라스트가 좋습니다. 준비의 승부차 빵! 하고 맞춰드리겠습니다. 맞히는 게 장땡이다. 척죽이 장땡이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999 노린다고 맨날 그냥 아쉽게 일삼착을 했고 아쉽게 이런 얘기 해봐요. 그냥 이빨을 뜯어볼라 그냥. 야, 아쉽게 몇 새끼야 10원도 안 주는데 이 새끼야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아쉽다 이말 집에 걸어가고 있어 지금. 40리길을 걸어가도 다리가 부러질라고 그래 이 새끼야.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에이 새끼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 그냥 뚜껑 확 열리지. 맞힐 땐 맞히고 이긴 장은 갖고 때려라. 감사합니다. 때려주고 맞히면 어메 네가 최고인 거요. 네가 바로 우리 아들보다 더 잘난 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4경주 걸출한 충마가 있습니다. 2번 샤이닝 크라운. 요건 뭐 대가리죠. 묻지마 대가리 이빨 아파. 아이고 입 아파. 이런 거 갖고 대가리가 뭐여 그러면 너는 새끼야 경마장 이틀밖에 안 하냐? 이것도 하나 모르게 여기서 대가리가 다 보이는데 삼척동자도 하는 대가리를 니만 모르는 거 보면 참 진짜 너도 탁월한 놈이다 정말. 아이고 신마 중에서는 오버 브룩스가 발주가 좀 나쁘긴 한데 요건 요주의 마필 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 브룩스 정도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야 요거는 언뜻 보면 2번 12번 같죠? 2번 12번 같이 딱 보이긴 보여. 그런데 경마가 그렇게 쉬우면은 너도 나도 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12번 만사캐조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배당 마필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배당. 나는 배당에 살고 배당에 죽는다. 메가더 장군이다. 배당에 죽고 배당에 산다. 그거는 배당은 3번 릴리스러너가 한번 좀 괜찮아 보이고요. 3번 릴리스러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앞선을 형성하는 2번 샤이닝 워크가 빠른데 선입층이 얇은 경주거든. 선입층이 얇아. 그러면 따라가다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m에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요 편성에서는 이제 막판에 날라들어오는 마필이 3번 릴리스러너하고 요게 이제 4번 파워 심포니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런 마필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10만원 성장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뷔 당시에 싹스를 보여줘야 된다! 선행력에 빠르던가 취입력에 빠르던가 뭔가 싹스를 보여줘야지. 선행력도 느리고 취입력도 느리고 그런 걸 우리는 딱 두 말로 압축을 해서 뭐라고 그래요? 똥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릴리스러너와 4번 파워 심포니는 배당 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빠빠 넘어가네요. 이 목에다 셔버릴 수가 있으니까 빠빠 넘어가. 영양가 없는 건 빠빠 넘어가. 제주기차 3경주입니다. 3000점이야. 핸디캡 경주로 총 10두가 출전하는 경주. 3번 백만장자. 센 거 같기도 하고 약한 거 같기도 하고. 네 정체가 뭐요? 아이고 이번에 또 60kg 달고 원유일 등장입니다. 박병진 조교사의 특징은요. 이 타조를 잘 안 태워. 유일이를 그래도 믿고 태우는 스타일이고 또 믿었다가 승부가 안 되면 또 그냥 가차없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3번이 백만장자는 그동안 이제 문성호 기수가 주구장창 타가지고 한 번에 우승을 했고 그 이전에는 원유일이가 계속 못 탔던 마필이니까 어떻게 보면 원유일이는 이 마필이 이제 초창기 때 9번에 입상을 했지만 근간엔 약간 패전출이 비슷하게 됐어요. 그런데 3번은 백마장자는 이 편성에서는 가져가야죠.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7번이 백호신천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은 오부지게 빠릅니다. 그렇지만 선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선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가서 종말 타격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인기는 모으겠지만 안독수 중장이라서 인기는 모으겠지만 6.5kg가 늘어났어요. 무거운 거. 자 선행 가는데 그냥 야 말이 안 나가요. 날개를 이제 납덩이를 달아놨으니 뭐 나가겠어. 너무 무거워. 내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무거워요. 가다 지쳐서 완전히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부활 괜찮네요. 오래간만에 입상의 호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전현준 기수가 근간 3번을 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마필을 신장을 시켜왔는데 이번 케이스가 입상을 할 수 있는 저녁의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뭐 한 2두 정도가 있는데 오버 험마 공신도 좋아요. 오버 험마 공신. 험마 공신도 이 편성에서는 뭐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 말 아닙니까? 단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3번, 5번 자 요막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 2번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상경기는 3번 백만장내를 놓고 죽으나 사나 이놈을 놓고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오경주 갑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경마 어렵대더니 너는 그냥 씩씩하게 금방금방 간다. 안 어렵나봐 너는. 근데 왜 성적이 맨날 그 모양이냐. 또 약점을 건드리시네. 그냥 경마라는 게 제가 한 20년 정도를 이 경마 예상가는 한 12년을 한 것 같고 경마를 시작한 지는 얼추 뭐 그때 비슷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꽤 됐는데 모르겠어요. 경마를 꾸준히 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멘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 있어서 멘탈이 섞여 있고 또 이게 적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멘탈 싸움도 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안 되는 게 경마가 아니냐. 그래서 매주 이긴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질 때 저렇게 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신이라면 모르겠는데 신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죽을 때가 있으니까. 자 4번 타이어걸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을 갔을 때 뺐을 텐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안쪽 게이트에 1번 사이렌 스템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선행을 간다 쪽에 걸었어요. 간다. 4번 다이아고는 선행을 간다. 선행을 가면 한 바퀴를 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1번 사이렌 스톰이 인기권 전력으로 판액공사에 넣는데 요것도 선행을 갔을 때 뺐을 텐데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는 있지만 얘는 좀 약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1번 사이렌 스톰 왜 선행을 못 가니까 선행을 못 가고 2번 키스미도 전형적인 기본맛 패턴이라서 별로고 5번 용천지가 좋습니다. 5번 용천지 가져가십시오. 왜? 지난번에 이제 걸음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게 100이라면 50만 끌어냈거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또 끌어낸 능력이 100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을 항실에도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5번 용천지가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가져가시라. 자 8번 피코오프입니다. 뚝심이 얼마나 하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 정말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번 사이렌 스톰을 자르고 키스미가 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키스미도 안보 선행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얘도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기만 2도 잘라버리고 우리는 어디로 달린다? 배당으로 달린다. 자 4번 5번 4번 8번 이쪽으로 갑니다. 제주교차 사경주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빰 제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따 새끼 겁나 까부네. 예상을 하려니까 까불고 자빠졌네. 아이고 징글징글해.
일단 10번 테스밸리가 1200에 첫 도전을 하는데 근간에 이제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여태까지 올라왔는데 1200입니다. 그리고 부중이 또 2kg가 늘었습니다. 첫 도전이고 이게 선행을 가더라도 마니아가 있고 또 이소성대가 있고 10번 데스밸리가 모두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예요. 이게 선행을 근간에 못 가서 그렇지 선행을 가야만 가는 말들이에요. 4번 이소성대, 7번 마니아, 10번 데스밸리. 외곽 게이트에 강수원 등장이다. 안쪽 게이트에 누가 있어? 문성과 전현준이가 있다. 빠따는 밀리겠어요? 안 밀리겠어요? 밀려! 당연히 밀리지. 안쪽에 마기들이 있는데 마기, 전현준, 마기, 문성호, 강수원. 아 형님들 천천히 가셔. 천천히 가요. 이 새끼가 어디를 그냥 따라오려고 그래. 10번 데스밸리 안 되고 4번 이소성대 안 되고 7번 마니아가 안 되면 배당이 그냥 구구장창 터진다는 얘기네. 그럼 선두권이 인기권 마필들이 모두 몰락한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맞아요. 키포인트. 그래서 비인기마들이 빵! 하고 터트리면서 들어오면서 배당이 우와 뚜와리와리 빠바방 터지는 경주입니다. 딱 세 마리 갖고 복성과 삼복성 모두 때려잡아! 때려잡아! 자 그래서 호박을 한번 내볼 수 있는 경주다. 그래도 야 니하고 나하고 사이에 한 마리는 가르쳐줘야 되지 않냐. 싸가지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맞아요. 8번 카니발입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선 조금 뭐랄까 선행력이 부족하고 발주 고착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발주를 매끄럽게 뽑으면 중속과 종속이 겁나게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 일찍 붙어거나 아니면 이제 바닥 취입을 해서라도 인기권 전력들이 동반 몰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8번 카니발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번 카니발 사실 요즘 같은 주로라면 또 요즘 같은 경마 시스템이라면 선행마 말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취입마들을 대부분 싫어하는데 취입마라는 게 발주가 느리다고 해서 취입마가 아닙니다. 중속과 종속이 빠른 선행마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또 선행마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행이라는 게 여기서 출발을 해. 그럼 여기서부터 빨리 튀어나오는 놈은 이 SF 타임이라고 그러죠. 스타트 타임. 그 타임이 빠른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활용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분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요럴 때 빠른 마필들이 있고, 여기는 좀 느린데, 중속이 빨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마필들도 이게 선행마거든. 다 합쳐서 선행마거든. 아니, 우샤인 볼트부터가 빨리 튀어나가는 애들은 엄청 많어. 그렇지만 우샤인 볼트가 탄력이 붙으면은 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거 다 100m 뛰는데 걔네들 다 선행 아니야? 그런 거야 바로. 그 부분까지 다 선행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8번 카니발 같은 마필이 그냥 취입마라고만 보기에는 어렵고 4코나 부분에서는 이 무빙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닥 취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닥이 아니라 탄력을 붙여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앞선에 가서 망가지는 애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8번 카니발 요 마필을 놓고 메인 승부처 딱 세 마리로 중고배당 단통! 삼복수 999 단통! 끝장을 낸다.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돈 조금밖에 안 죽으니까 한번 맞춰달라. 그러면 우리는 오부지게 호강한다. 그냥 상황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6경주입니다. 겁나게 어렵네요. 어이구 뭐가 이리 어려워. 말이 그냥 뭐 하나 보이는 게 없네. 그 정도로 어려워. 야 겁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마필을 강하게 보기가 힘들 정도로 겁나게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그래도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 신마들이 전력도 다들 괜찮은 마필이 제가 보기에는 5번 타라니스도 사실상 3번에 걸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록은 좋지만 믿을 수가 없고 1번 노즈킨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 마필도 그나마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는 걸 봤을 때는 열어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과연 어떨지. 자, 그러면 대부분의 마필들이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주만 갖고 얘기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8번이 니틀 브라운이란 마필이 초반 덱으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 문세일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마필이 승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요 마필 왜 다른 마필들은 없냐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저도 8번 니틀 브라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니틀 브라운을 인정을 하는데 후착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아, 요 마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9번 너너 윈이란 마필. 괜찮은데 지난번에 이제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온팡쟁이 끌어내서 이번에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싶지 않고 그나마도 괜찮은 말 내지는 배당 말을 하나 추천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 10번이 두손 포스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니틀 브라운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두손 포스트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행에서는 8번 니틀 브라운 내지는 3번 VL, KWL 요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선입층에서는 이 10번 두손 스마트가 그나마도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워낙에 지침이 없는 마필이라서 매번 깨고락지가 되는 마필인데 초반 발주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런 마필들이 이제 추임력만 끌어내준다면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경주도 하지 마세요. 못 맞힐 것 같아요. 와, 겁나 어려워. 그리고 이런 경주를 어이없게 되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주를 하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 이 경주는 강타의 현장 승부처.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 빵빠라빵 끝! 예, 빵빠라빵 빰빰빰 여기까지는 이제 주메인. 빵빠라빵 빰빰빰빰빠라빵 여기까지는 메인. 그냥 빰빠밤 이거는 이제 현장. 요 정도. 여기서는 대가리를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은 4번 초원의 빛입니다. 얘를 놓고 때리세요. 얘를 놓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권진영이 아니라 권씨집안들이 권동석이 권진영이 다 말은 별로 못하. 하지만 이 말은 그냥 매달려만 있으면 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4번 초원의 빛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후창이 다리 누가 올 것이여. 가격란일 태워놓은 10번 군항의 별도 설설 냄새가 나고 지난번에 땡하고 뜻하지 않게 충주왕자가 오는 바람에 못 맞췄던 경주인데 충주왕자는 인기를 모두라도 좀 약하게 보고 싶고 이 편성에서는 노림수의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1번 검은은 안 봅니다. 1번 검은은 안 보고 2번 충주왕자도 안 봅니다. 그렇지만 4번 초원의 빛은 대가리를 놓고 때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주 현장 승부처 자,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강타 자신 있다. 렛츠 고! 자, 다음은 이제 토이즈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산 육군의 아이고 내일 오라는 똥말들은 다 나오셨네. 아이고 그냥 다 나오셨어. 얘네들이 5군까지 올라가는데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 우와. 전도사가 팔리네. 전도사. 오래간만에 또 이찬호 기수가 돌아왔는데 전도사는 쪼랑말이야. 얘는 그냥 꼭 제주산말 같은 그런 마필인데 또 패턴도 전형적인 기복마야. 그런데 또 그런 데를 뛰어. 그래서 3착, 4착, 5착을 했어. 그러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야? 대가리라고 부입고 갔죠. 근데 손질이 안 가지, 우리가. 왠지 모르게, 죽어도 좀 가치 있게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쪼랑만에 죽으면, 이게 뭐, 체면이 이게 아니지 않니? 경마가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쪼랑만에 돈 싣고 죽는다는 건 불명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요 편성에서는 또 쪼랑말이 하나 있어요. 일본 원머한 찬스도 쪼랑말인데 얘도 이 편성에서는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잘 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히 바닥 빗자루질을 하고 다니는 11번 4조항도 있는데 요런 마필들도 다 되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이 매번 인기권 전력으로만 팔리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 믿음이 가느냐 못 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썩 믿음이 가는 마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마리를 오부지게 한번 추천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저는 한번 이 7번 땡크 윈이란 마필이 있는데 7번 땡크 윈 오래간만에 이제 이 이상혁 교수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7번 땡크 윈이란 마필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 7번 땡크 1이죠. 땡크 1이란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B급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그래도 배팅권의 필수 안착만으로는 7번 땡크원을 한번 가져가 보겠다.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8경주 출전만 대부분이 뒷심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마가 있는 편성도 아니에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요번 조용한 승부처라고 제목을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 드리마이겠죠. 만악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일격을 당하면서 야 이게 아닌가봐. 야 이게 무슨 1군까지 올라간다고 걔 썰을 풀어놓고 이 편성에서도 선행 못 간다고 깨구락치 중에 상깨구락치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 편성에서도 사실상 드림아이가 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필의 싸가지 잠재력으로 놓고 본다면 10번 드림아이는 일단은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된다. 자, 10경주 조용한 승부처 드림아이 꼭 한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추천을 드려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무사도가 괜찮지 않아요? 이번에도 무사도가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무사도라는 마필을 이 편성에서 가져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마리 정도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한 승부처는 두 마리를 미리 언급을 드렸던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9경주 빰빠라바 빰빰빰빰빠라바. 자,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맹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배당으로 한번 때려먹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산마들은 각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죠. 말이란 건 각질이 뭐야? 주행습성이라는 게 뭐야? 자기가 매번 뛰던 거를 말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뛰게 됐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를 뛰던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어야지 마라톤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길게 그냥 거북이처럼 뛴다고 하는 게 요즘 마라톤이 아니라 스피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거리를 중거리를 뛰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뛰는데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선행일변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 마필이 선행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외산마인 경우에 그 마필이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선행을 못 가면 당연히 능력 저하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행마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이 편성에선 일단 기본적으로 이 12번 아줄바이어는
능력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당연히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바로 이 12번 아줄바이어가 바로 그런 유형이에요. 선행으로 데뷔전은 선임, 지난번 경연 직집전은 선행, 지난번 경시에 늘어난 1300의 승군전인데도 불구하고 선임으로도 일상에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상마들은 각질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잠재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숨어있는 보병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중매인 승부처럼 배당으로 빠바바바 다 건드려! 그러고서 그냥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경주로 갑니다. 거북이들의 한판 승부 누가 느리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초반에 야따 저게 뭐 제주만들 뛰냐, 야 뭐냐 저게, 아이고 정말 깬다 깨. 걸어가는 거 봐 저거. 어이구 저렇게 뛰어가지고 내일이나 도착하려나 하품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찌됐든 이 편성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놓고 때릴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이번 소통시대가 그나마도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마필은 이제 한번 제대로 승부를 안 하더니만 패턴이 약간 깨어진 느낌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윗급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조건 충만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그렇죠. 편성이 워낙에 허접해서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머리가 아파지죠. 자, 요게 또 7번 영웅포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가져가야 돼요. 이 편성에선 절대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7번 영웅포스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는 그렇게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한두 정도만 더 골라서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래서 2번 소통시대와 7번 영웅포스 정도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다음은 토요일 11경주로 넘어갑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경주는 기본적으로 선행형 마필들이 매투가 보이죠. 12번 썸노들리도 선행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투가 보이는데, 과연 어느 마필이 선전을 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통이에요. 근데 그 단통이라는 것이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그런데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중에는 무조건 자신을 아는 경주예요. 그리고 단통이다, 단통으로 때려야 된다. 자,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경주고, 여기에 이제 삼복승 배당 마필까지 가져가서 완벽한 한번 상황을 내보고 싶은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공격적으로 노려보고 싶은 경주. 자, 한번 강하게 때려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린다면, 금강경주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늘푸른 주자의 선두주자 1번 늘푸른 청룡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도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 금간이 따져보면 대상 경주 외에는 거의 올코트 프레싱으로 5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늘푸른 청룡은 가져가는데, 후차권에서 노림수의 마필을 강력하게 승부해서, 자, 무조건 적중은 자신한다. 메인 승부처 적중과 중배당이냐, 요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입니다. 오늘 끝장 승부처에서 후반부 2개 경주를 딱하니 붙여가지고 승부수를 던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티레이스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죠.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시티레이스는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가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여기에는 이제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이 있고 또 드러나 있는 인기권 전력이 있는데,
안 되는 마필들이 팔리는 경우도 있고 되는 마필들이 안 팔리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어찌됐든 3번 시티레이서는 뭐 이 편성에선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야, 요 끝장선부처에 숨어있는 보병마가 세 주가 있어요. 그 세 주를 지진나게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인기권 마필들도 또 있습니다. 이 마필들은 모두 자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경주는 중배당 단통과 더불어 중배당 2, 3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자, 마지막 승부처는 배당으로 때릴 생각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또 이 3번 시티레이서가 승부를 안하고 외곽에 있는 이 12번 감동시대 같은 마필이 또 옆구리를 쳐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만을 누구로 세우느냐 요거에 따라서 적중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어서 은근히 끝장선거처럼 배당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 시티레이서는 가자는 가지만 얘가 충만한 단통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6회 엉뚱생뚱 현마 마무리 짓고 자, 이번 주 모든 강타의 예상을 들으신 팬들이 승리하시길 기대하고 UCC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승리하시길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강타의 텍스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코리아레이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 이렇게 그 옆에 뭐라 그럴까 그거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복사해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제 예상과 종합치 예상치보다 나니까 제 텍스트를 복사해 가지고 현장에 갖고 가셔서 활용을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게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승불이 우리를 막지 못한다. 무조건 대승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